사실 이 수업에서 제가 쓰게 된 계기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서울의 한복판에 마포에서 새우젓 축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놀랍다고 해서 이렇게 저를 부르게 된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인데,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심 없죠? 저도 사실은 이런 축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피하다가 15일 남겨두고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마포구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는 기획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15일 만에 만들어낸 행사가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인데, 이 마포구에서 왜 새우젓 축제를 했을까요? 과거에 마포가 포구였지 않습니까? 물류의 집산지였었거든요. 그 물류의 집산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금, 새우젓, 나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곳 집산지였기 때문에 새우젓 축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우젓 축제를 제가 하게 된 그런 어떠한 그 계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늘 저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오늘도 저 제주도 가서 강의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저 새우젓 축제 기획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반응이 전혀 틀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예민해졌습니다.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망한다. 그러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겟을 잡았을 때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 가을 되면, 김장철 되면은 조금이라도 싼 새우젓 구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기획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근인 그 합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가 열릴 때 거의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 몰려드는 그 행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 행사가 여러분 그 새우젓의 산지가 5대 산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강화, 소래, 강경, 그 다음에 광천, 그 다음에 신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비슷한 시기에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데 그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그 사무국장, 거기에서 새우젓 조합의 사무국장도 거기에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이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 참여합니다. 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이 팔리니까. 보통 새우젓 축제에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2드럼통 정도가 팔면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업체당.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팔리는 줄 아세요? 70드럼 팔립니다. 한 업체당.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자로서 생각을 할 때 대부분 그겁니다. 홍길동이 6개월만 살고 가면은 홍길동 축제가 만들어집니다. 춘향이가 살면 춘향이 축제가 만들어지고 이런 지역 특산물 축제가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저는 지역을 벗어나서 수도권에 가서 해라. 지역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없는 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죠. 홍대 앞에 클럽에 저같이 40대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33살 이후는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고민을 해봤습니다. 홍대 앞이라고 하는 인디밴드도 많고 이런 라이브 클럽도 많고 댄스 클럽도 많은 곳에 지역에 계신 50대 60대 어르신들은 가봤을까요? 제주도에는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들에 제주도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십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문화의 어떠한 그 보편성, 그리고 그 문화를 즐겨야 되는 향유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획을 해서 대박을 만들었죠.
소리 키워주세요. 카페에 갔다가 나이가 많다고 퇴짜를 맞고 몹시 분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젊은이들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그런 거리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머쓱해지곤 하죠. 네. 이동환 기자. 네. 그런데 어제 그 홍대 앞에 중장년층이 그렇게 많이 북적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은 혹시 나이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이죠. 어제하루 그 서울 홍대 근처는 이 나이 없는 날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유난히 그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많았습니다. 나이 없는 날, 과연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부를까요? 설마 진짜 사람들의 나이가 없다는 말은 아닐 테고 나이를 잠시나마 잊자는 뜻에서 이렇게 지었겠죠. 어제 서울 홍익대 근처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뉴스타임 현장에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젊은이들과 함께 역동적인 문화에 함께 푹 빠지신 분들을 담았습니다. 잠시나마 나이를 한번 잊어보시죠. 서울 서교동의 한 주택, 화려한 색과 장식의 옷들이 방 한가운데 잔뜩 널려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유행을 따르는 젊은이들의 옷이지만 사실 이 옷의 주인은 올해 63살 이윤희 할아버지입니다. 63이요? 네, 그렇습니다. 홍대 앞에서 열리는 나이 없는 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특별히 젊어 보이는 옷을 샀다는 할아버지는 현란한 발 동작에 디스코 춤까지 연습하며 잔뜩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20대다! 20대! 얼마 전 호기심에 끌려 홍대 앞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클럽을 찾았다 쫓겨난 경험이 있어 이 날이 더욱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술 한잔 먹고 기분 좀 내라 들어갔더니 아버님은 나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때 기분은 그냥 늙은 게 아니다. 어제 오전 서울 서교동의 홍대 앞 거리입니다. 모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스니커즈에 검은 교복, 윗주머니에 가죽 장갑을 꽂아 한껏 멋을 내는가 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입는 티셔츠를 당당히 입고 나왔습니다. 어울린다, 야. 야, 어떠니? 아야, 너 어울리니?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홍대 앞이지만 오늘만큼은 나이 없는 날 그동안 젊은이들의 전유물 같아 왠지 피해왔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마음껏 즐길 생각입니다. 클럽. 거기 가서 젊은이들 노는 것처럼 나도 놀아보고 싶고. 미처 의상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동네 의상실에서 주민들을 위해 빨강, 노랑 등 형형색색의 가발과 의상을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인데요. 펑크며 힙합, 공주풍 옷까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평소 입어보지 못했던 옷을 과감히 고릅니다. 미용실에서도 최대한 젊어 보이도록 머리를 매만지는데요. 이윤희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인 모히칸 스타일로 깜짝 깜찍했습니다. 빅뱅 같으세요. 40대부터 70대까지 약 250명의 주민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체험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고정. 다들 설레하시는 모습이라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평소 너무 비쌀 것 같아서 혹은 젊은 층만 찾는 것 같아 왠지 꺼렸던 홍대 앞 명물 카페들을 찾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60, 70년대 추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는 뜨끈한 국수에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며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 봅니다. 젓가락 장단이 흥을 돋우니 절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번에는 인디 밴드의 공연으로 유명한 라이브 클럽을 찾았습니다. 언니 오빠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접해 본 적 없는 낯선 음악이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발을 구르며 장단을 맞추고 머리 위로 두 손을 들어 밴드의 공연에 열광적으로 호응합니다. 살 빠지시겠어요. 20대 젊은이들과도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데요. 그냥 나이를 잃어버리고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처음 이렇게 흔들어 본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굉장한 반응이 있으니까 저희도 더 신나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화려한 조명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이곳은 홍대 앞 유명 댄스클럽. DJ가 들려주는 음악에 맞춰 TV에서나 봤던 헤드뱅잉에서부터 일명 고속도로 춤까지
마음껏 몸을 흔들며 20대 젊은이 못지않은 끼를 발산합니다. 우리 애도 20살이거든요. 이런 데서 놀겠구나, 또 이런 식으로 놀겠구나, 이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 확 풀고 좋잖아요. 이번 행사는 서울 마포구와 서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내 문화 탐방 행사의 일환으로 주최했는데요. 참가 비용은 모두 오라가다 무료였습니다. 마주치는 그 젊은이나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웃음을 띠는 그런 미소 섞인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 오늘은 뭔가 그 완전히 소통이 된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홍대 앞 문화를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경험해 보음으로써 세대 간 벽을 허물어보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나이도 문화의 장벽도 사라질 수 있음을 실감케 한 날이었습니다. 네. 약간 그 유쾌한 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 그 문화라는 것은 그 세대만의 그 전유물일까? 제가 그 클럽을 한참 이렇게 그 많이 다닐 때 부모님은 제가 그 도박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말마다 항상 나가서 새벽 6시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제 꿈 중에 하나가 부모님 같이 가자라는 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그 월드 DJ 페스티벌이라는 걸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궁극적인 꿈이 애들하고 같이 내 자식하고 가는 그런 페스티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나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나이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공간, 그리고 문화, 접할 수 없는 그 문화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좋았었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었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령 인디밴드를 만들자. 20대, 30대 인디밴드 멤버하고 지역에 계신 50대, 60대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 팀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잔다리 밴드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거는 다큐까지 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러한 꿈도 꿔봤습니다. 인디밴드들하고 지역 주민하고 지역 주민이 밥 해주는 날도 만들었어요. 손 만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기획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같이 밥 먹어도 그게 화제가 되고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 지금의 사회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 극복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일도 저질렀습니다. 혹시 서울에 난지도 아시죠? 쓰레기장이었었죠. 그게 공원으로 바뀌었죠. 하늘공원, 노을공원. 그런데 하늘공원은 공원으로 일찍 개방이 됐는데 노을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중 골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9홀짜리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돼가지고 그냥 공원으로 됐는데 저는 그 공간이 이렇게 캠핑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인구 1000만 이상 사는 그 도시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라산에서 제주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름에 전기 다 끄고 캠핑하면은 이슈가 될 거래요. 아마 제가 제주도에서 살면은 재밌는 일, 시끄러운 일, 특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캠핑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